이제 제가 진짜 블로그를 보고 하나하나 구도를 잡아야 돼요. 왜냐면 흰 백지를 딱 던져주고 글 써 그러면 아무도 못 써요. 그런데 머릿속에 어느 정도 구도를 딱 갖고 들어가면 글쓰기가 되게 쉽거든요. 자, 이제 타깃을 잡았어요. 컨셉을 잡았고 타깃을 잡았어요. 누구에게 쓸 건지 잡았고요. 이제는 어떻게 쓸 건지가 구도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쉬운 내용을 해드릴 거예요. 컨셉 잡고 구도 잡고. 근데 예전에 쓴 글들이 만약에 너무 엉망진창인데 참 부끄럽다 이런 글들을 한꺼번에 비공개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좀 전략적으로 삭제하시면 안 돼요. 삭제하시면 네이버는 이 하나의 블로그에다가 전부 점수를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은 날 동시에 20개의 글이 삭제됐다. 그러면 네이버는 너 무슨 일 있어? 그리고 주의 깊게 봐요.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의 시선을 끌어당기면 안 돼, 아직. 좀 뒤에서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비공개하고 싶은 글들은 삭제하지 마시고 다 비공개 글로 돌리시되 오늘 한두 개 하시고 일주일 있다 한두 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공유 지금 된 그 블로그들 몇 개 있어요. 특히 마케팅 관련된 공유하는 글들 이런 것들을 시간 차이를 두고 한두 개씩 전부 비공개 처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2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메인 블로그예요.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글을 쓰고 이 글이 네이버에 노출되면 내 고객이 그 글을 보고 우리 샵에 오는 거예요. 이게 메인 블로그고 하나의 블로그는 그냥 그 노출 이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남의 글 공유도 하고 뭐 이런 블로그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블로그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블로그 2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렇고 이제 키워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아무리 이미지 편집을 잘하고 글자 수가 2000자 이상의 글을 쓰고 남들이 봤을 땐 야 진짜 있어 보인다 이렇게 글을 써도요. 제 글에 키워드가 없으면 네이버는 내 글을 남들한테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어떤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 회사의 대표한테 제일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회사의 룰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아무리 네이버가 우리한테 이 블로그라는 플랫폼을 공짜로 써! 라고 줬어요. 근데 우리가 네이버가 이미 정해놓은 룰대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블로그는 되게 좋은 블로그라고 평가를 해줘요. 근데 아무리 공짜로 네이버를 쓰라고 플랫폼을 던져줬다고 해도 그걸 내 마음대로 규칙 없이 막 쓰면 플랫폼은 공짜로 쓰는 걸 허락은 했지만 너한테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짜증나고 성질나도 네이버의 룰대로 써줘야 되고 유튜브 하는 사람은 유튜브의 룰대로 해야 되고 인스타도 인스타의 룰대로 해야지 그 모든 계정들이 상위 노출돼요. 우리가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 하고 검색을 들어가는데 어머 내 글이 가장 상단에 있어. 그럼 사람들이 1번에 있는 글을 클릭해보지 않겠어요? 저 10페이지 뒤에 있는 글을 절대 클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블로그에다 글을 쓰는 이유는 1페이지에 노출되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보세요. 내가 만약에 네이버의 주인이면 매일 글을 써주고 창조적인 글을 써주는 사람을 좋아하겠죠. 맨날 남의 글 공유나 하고 남의 글 복사해서 붙여넣기나 하고 이런 거 좋아하겠어요? 왜냐하면 네이버나 유튜브는요. 많은 영상과 글들이 내 그 플랫폼에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글을 써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대신 복붙 이런 거 말고 공유 말고 우리가 창조해서 직접 사진을 찍고 내 생각의 것들을 직접 쓰는 이런 글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내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노력만 해도 충분히 외주에 돈을 주지 않고 블로그를 상위 노출시킬 수 있고 그것을 매출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소한 자기 키워드를 30개에서 50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예를 들어서 오늘 키워드가 산전 마사지라고 한다면 제목에도 산전 마사지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본문에도 있어야 되고요. 태그에도 있어야 돼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제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블로그 포스팅 하는데 시간이 1시간 들잖아요. 그러면 20분은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를 생각하고 사실은 40분은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본문에 엄청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제목을 아무거나 적어버리면 이 글은 빵점이에요. 근데 키워드를 되게 잘 잡고 글의 내용은 개발세발이어도 키워드를 제목에다 잘 넣잖아요. 이 사람 글은 100점 글이에요. 그런 걸 조금 인지하고 그랬으면 되게 좋을 거고요. 자, 이제 미리 캔버스나 캔바 같은 거를 조금 잠깐 오늘 소개해 줄 건데, 자, 이 글을 쓸 때 이게 늘 전략적으로 써야 된다고 했어요. 사실 이런 대문 같은 거는요, 이런 거에 시간 너무 투자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요즘은 사람들이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80%에서 85%를 검색을 해요. 나머지 10에서 15%를 PC로 들어와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PC로 들어오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모바일로 막 이렇게 보다가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러면 자기 핸드폰으로 공유를 시켜놓고 집에 가서 정말 나 그거 한번 더 봐야지 할 때 PC로 봐요. 그럴 때 이제 대문이 쫙 이렇게 이쁘면 사람들이 이 블로그에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일단은 차츰 하다가 이런 대문도 꾸미고 이런 플로그도 좀 꾸미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